자, 시장이 탐나는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의 2시를 채워드리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인데요. 저희가 머니투데이 방송이 기획 특집으로 종목 몰빵데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시즌을 맞아서 저희는 증시 월드컵으로 오늘 이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대한민국 증권가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축구광, 그리고 이 주식시장의 고수 두 분을 모시고 하반기에 유망한 공격형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수비형 종목과 미드필더형 종목까지 저희가 포지션별로 하반기 유망 종목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지금 출발합니다. 자, 2018 여의도 증시 월드컵.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이주호 앵커고요. 오늘 주식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내노라는 축구광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 먼저 이분이죠.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다. 축생축사 시황맨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 나와 계시고요. 축구광 증권맨인 한국투자증권 합정동 지점 이종일 차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방송 처음이시죠? 제가 이렇게 웃음을 잘 못 참아요. 제가 웃으면서 방송 사고 낸 게 한 3번 정도 있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웃음 나오기 시작했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종일 차장님은 저희 그 남아공 월드컵 때도 함께 해주셨고. 예, 그때 한참 히트 친 게 있죠. 네. 메시, 메롱 한참 히트 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반기에 공격형 종목 그리고 수비형 종목, 미드필더형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개하도록 할 텐데 먼저 과연 이 두 분이 정말 축구 광인가 이거 증명하는 시간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기 축구 하시나요? 뭐 제가 나가는 데가 한 4-5군데 됩니다. 그럼 입증됐습니다. 네. 집에서 쫓겨날 지경입니다. 아, 그래요? 조기 축구 하세요? 아니요, 그건 못해요. 그래요? 예. 축구 자료만 많이 찾아보고 유니폼만 수집하고 그 정도. 알겠습니다. 예. 자, 괜찮습니다. 저희는 주식 방송이니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신태용 호가 이끈다면 만약에 이동훈 호와 이종일 호가 축구 국가대표팀을 꾸린다면 주식 대표팀은 어떻게 꾸려질 것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이동훈 대표는요. 공격수로 이승우 선수, 미드필더로 기성용 선수를 기용하고요. 그리고 수비수로 김민재 선수를 기용했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국가대표에 선출이 안 됐죠. 부상 때문에. 이것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종일 호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 미드필더로 기성용 선수, 수비수로 김영권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이동훈 대표가 최고의 골잡이 공격수로 이승우 선수를 기용을 했어요. 그 이유와 함께 그러면 이승우 선수의 좀 맞는 종목이 있으니까 데려왔겠죠? 예. 그러니까 첫 경기 보니까 이번 월드컵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 이제 기성용 선수 같이 묵직한 선수가 앞뒤로 좀 유망주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 잘 보면 은근히 실수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축구 공격수라고 하면 슛을 여러 번 때려줘서 그때 골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시도를 빈번하게 할 수 있는 종목. 근데 좀 상승 시도 나와도 좀 번번이 무산되겠지만 결과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종목 결국에 오를 만한 골라봤습니다. 종목. 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수로 이승우 선수를 내놨습니다. 그 이승우 선수와 맞먹는 종목 바로 공격적인 종목 STI를 꼽아오셨습니다. 자, STI는 왜 꼽아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업황 좋은데 시장을 과점하거나 독점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주가 좀 주목해볼 네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SDI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CCSS,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 때 화학물질이 여러 군데 들어가는데 균일하게 배포하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네. 이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양이엔지하고 이제 40%씩 이제 양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1분기 실적이 매출은 최대가 나왔는데 이익이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익 부진했던 요인이 중국에 진출하다 보니까 비용 좀 지출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환율이 낮다 보니까 환차손에 따른 어떤 비용 지출이 일부 좀 감소된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2분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은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국면이라서 1분기 내내 안 좋았습니다. 지금 네. 상반기도 안 좋았는데 뭐 지금부터는 돌아설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이승우 선수 말씀하시면서 실수가 많다. 예. 이 종목도 상승을 뭐 시도는 했지만 몇 번 번번이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연초 최고 피크 때 지분율이 22%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5%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7% 정도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었고 그 사이 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평가다, 그다음에 실적은 양호하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시도가 몇 번 나왔었는데 결국엔 이제 수급을 이기지 못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5%대까지 내려오면서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드는 그런 네네.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용 잔고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틀 동안 신용이 큰 폭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좀 완화가 됐다라면 지금 이제 그동안의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주가가 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슈 찬스를 여러 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종목을 하반기에 가장 공격적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오신 거죠? 올해 예상되는 EPS가 한 2,700원, 내년도 예상되는 EPS가 3,500원 정도로 네네. 증권사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1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상반기에 부진했던 수급 요인, 그다음에 이제 실적 부진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면 하반기에는 좀 돌려지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가격은 얼마까지 볼까요? 지금 현재 15,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한 2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만 원이라고 하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퍼 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네. 2분기 실적을 확실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2만 원 부분을 보면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 이상까지 바라보면서 보겠고요. 종목 매수할 때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온다면 또 주가가 이탈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손절가 있어야죠. 그렇다면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보통 한 5% 안쪽 잡아야 되는데 이 종목을 좀 넉넉하게 13,500원대까지 좀 여유 있게 순전 매각 가격도 잡아봤습니다. 그 정도의 변동성을 감안하고도 좀 들고 있는 게 낫다. 그 공격수는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해서 막 구박하고 그러면 슛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최종 예선할 때 보니까 슛하려고 할 때 자꾸 패스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승우 선수는 본인이 자꾸 슛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좀 봐줘야 선수가 크니까. 좀 뒤늦게 들어온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목들도 좀 이런 종목은 좀 네.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공격적인 종목으로 올 하반기에 가장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동훈 대표의 STI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종일 차장의 라인업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왜 기용하신 거예요? 일단 뭐 대표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간 뭐 불만도 좀 있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불만도 있지만 일단 대안이 없다라는 점 네. 이런 것들이 좀 선정을 해봤고요. 일단 양발을 잘 씁니다. 또 빠릅니다. 일단은 공격수라는 것은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휘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바로 이제 그런 것에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고 결정적인 것은 역시 공격수는 골 결정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 이것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뭐 이승우 선수도 얘기했고 뭐 빠른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야 휘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흥민 선수의 부합하는 과연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자, 대주전자재료 저는 말씀하셨던 거 가운데 대안이 없다는 게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대안 네. 없는 종목인가요? 맞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는 이제 전자기기 부품, 네.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그 첨가물에 대한 어떤 신규 사업이 진출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단 MLCC에 대한 어떤 그 페이스트, 그러니까 약 접착력이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MLCC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장용하고 일단은 그
그 IT용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는 전장용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장용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어떤 부분도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진출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음극재 실리콘 첨가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시장이 아직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화공단의 이 양산 공장을 짓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이 일단은 납품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국내에 약간 독점적인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전기 전자 소재에서 2차 전지 기업으로 해서 어떤 전환, 변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MLCC 기대감하면 삼성전기라든지 삼화콘덴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대주전자재료는 왜? 일단 삼성전기는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네네. 했죠. 그만큼 일단 시장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삼화콘덴서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변신을 꾀하는 종목 중에 바로 대주전자재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종일 차장의 올 하반기에 가장 공격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대주전자재료를 꼽아 오셨는데 그렇다면 공격적으로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지금 한 23,3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일단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선절가는 약 19,000원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반기에 유망할 것 같은 가장 공격적일 것 같은 종목으로 두 가지를 꼽아봤죠. STI와 대주전자재료였습니다. 자, 이어서 미드필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대표의 미드필더 기용은 바로 기성용 선수였고요. 이종일 차장도 마찬가지로 미드필더는 기성용 선수를 기용을 했어요. 저희가 선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동훈 대표님, 뭐 너무나 당연하긴 하나. 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문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멀티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성용 선수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미드필더 역할을 그러니까요. 하죠. 근데 최대 강점이 될 수 있는 게 수비도 하고 공격적일 때 양쪽 수비 공격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뭐 쓰리백에서 수비 역할도 했었고 네. 또 아시안컵 때는 이제 한국이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전으로 가게 되니까 그 상태에서는 최종 공격까지 밀고 올라가는 시도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비수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공격적인 역할도 다 할 수 있는 선수가 또 기성용 선수고 또 다양한 어떤 시장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여러 선수들한테 또 이제 전수를 해줄 수 있는 역할도 될 수 있는 선수라서 중간 역할을 하는데 기성용 선수 이외에 뭐 다른 선수 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참 이동훈 대표는 축구 얘기도 그렇게 시황처럼 잘 해주세요. 시황처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사실 그 이종일 차장님 그러니까 인연이 있더라고요. 네. 인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SNS를 몰래 한번 들여다봤어요. 네. 근데 다 축구 얘기, 그래서 축구 얘기만 다 하시는데. 근데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언제 한번 인터넷으로 축구 중계 한번 둘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또 한번 다리를 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저희 이종일 차장도 왜 기성용 선수를 미드필더로 기용하셨는지. 일단 뭐 미드필더라는 것은 이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해주는 네네. 징검다리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공격형도 있고 수비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공격형 미드필더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제 이재성 선수였는데 그래도 팀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 그것이 역시 뭐 기성용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성용 선수도 약간 이제 단점이 있다 그러면 공을 접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조금 괜찮다 그러면 연결을 좀 더 빨리 해준다 그러면 괜찮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재성 선수에게 연결을 해서 그것이 이제 손흥민이나 이승우 선수에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빠른 공격 전환이 될 수 있겠는데 그 부분만 약간 좀 고쳐준다 그러면 국내에는 역시 기성용 선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히딩크급의 조언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과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 저희가 이동훈 대표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아주 강하게 세울 수 있는 종목 SM을 꼽아주셨어요. 아마 그 미드필더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성 있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실적도 바탕이 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돼야지 미드필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SM이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S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제 방어적인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왜냐면 이게 무슨 시황이라든가 경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네네.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도 은근히 올해 실적이 좋아져서 공격수 역할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내용을 보면 이제 본업,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적 안정권으로 접어들었고 약간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뭐 슈퍼주니어 입대 문제라든가 소녀시대가 멤버가 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라인업 구성을 어느 정도 이제 잘 안정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자회사 SMCNC가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하고 관계가 되면서 SK텔레콤 좀 관련된 SK그룹의 어떤 광고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어떤 수주 역할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 그러니까 매출도 매출이지만 작년도 이제 뭐 중국에서 한류 효과를 전혀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익이 좀 급감하는 상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 이익을 300%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관 투자자들도 한 200만 주 이상 1년 동안 이제 매수 누적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SM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M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볼까요? 지금 현재는 한 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뭐 한 4만 원 전후에서 어떤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작년도 대비 올해 실적이 기저효과 겸사해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 한 5만 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이제 이미 주가가 저점 대비 올라와 있는 상태의 종목이고 이게 뭐 무한한 어떤 성장주가 아니라 네. 올해 기저효과 내년도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수익이라든가 목표 주가 그렇게 높이 잡진 않고 한 5만 원대 정도 보면서 그 선에서는 아까 제가 STI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만 이 네네. 종목은 그 정도 선에서는 한번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그 주가가요 한 차례 좀 출렁거리고 지금 반등하는 그 구간이거든요. 지금 사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이따 살까요? 조정 후에 살까요? 이거는 이제 시장하고 연결지어서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린 ADR이라는 지표, 그러니까 상승하락 종목수 비율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어떤 경기에 영향 주지 않는 재료 때문에 많이 하락했던 걸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매수하는데 그렇게 시점을 가려서 할 때는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주가가 좀 올라가서 4만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만은 3만 9천 원대 정도가 보인다라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종일 차장의 미드필더 종목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차장도 마찬가지로 미드필더로 기성용 선수를 기용을 했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기성용 선수를 대체할 수 있을까? 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잘못 나오는 게 있어서 저희가 LG화학은 사실 수비가 가능한 종목으로 원래 이종일 차장이 주신 건데 그러면 어떤 종목입니까? 네, LG화학은 일단 수비형으로 넣어놨고요. 일단은 약간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 일단 뭐 중형주군에서 속해하는데요. SKC 코오롱 PI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 무거운 면 같아도 또 가벼운 거, 가벼운 같으면도 무거운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SKC 코오롱 PI에 대한 움직임이 바로 이제 최근에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SKC 코오롱 PI라는 회사는 일단 폴리이미드 필름, 우리가 보통 이제 PI 필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PI 필름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캐파를 점점점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PI 필름에 대한 어떤 사용 수요처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FPCB, 그다음에 이제 방열 시트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 우리 스마트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이라든가 5G 통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런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일단 수익성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공장이 거의 100% 가동되고 있다라는 점, 일단 이것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일단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까지 시장 점유율 약 30%. 네. 일단 이 PI 필름 시장은 한 5개 업체가 70%를 점유하면서 과점 체제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SKT PI가 코오롱 PI가 1위 기업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명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당폭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역시 제품 가격에 그러한 것들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향후에도 성장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SKC 코오롱 PI가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PI 필름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PI 필름이 일단 이게 그 영하 400도에서 그다음에 이제 영상 400도에서 영하 269도까지
때까지 이러한 어떤 견딜 수 있는 약간 이제 굴곡성이 있는 고기능성 소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렇게 접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접었다 폈다 했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것이 이제 방열 시트라 그래서 열을 좀 차단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필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접히는데 필요하고 그리고 배터리에서 발열 발생할 때 필요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저기 사용되는 모든 뭐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차후에 사용이 더 많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차에 사용이 된다면 그 사용 용도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가격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포롱 PI는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예, 오늘 지금 상당폭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49,250원 정도 현재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는 한 일자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한 4만 1,000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마지막 종목들 두 가지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업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동훈 대표는 마지막으로 수비수를 김민재 선수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김민재 선수 그리고 이종일 차장은 수비수로 김영권 선수를 또 꼽아봤습니다. 이동훈 대표부터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사실 이번 국가대표에 출전을 못했잖아요, 부상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복숭아뼈에 이제 금이 가서 네네. 이제 출전을 못하게 됐는데 이번 월드컵은 쉽지 않겠지만 그냥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좀 따보자. 이제 이런 약간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김민재 선수가 있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이 났는데. 김민재 선수, 그러니까 이 김민재라는 선수 같은 경우 만약에 이번에 이제 희망을 갖고 결국 이제 기여하지 못했지만 아시안 게임에서 상당히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라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종목들 중에서 한번 골라보자라는 취지에서 김민재 선수를 또 수비수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가 마지막으로 들고 온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그냥 바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냥. 예, 저는 이제 후성이라는 네네.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자체가 이렇게 이게 수비형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대체로 보면 약간 좀 공격적이라고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보면 그러니까 수비, 그러니까 1대 0으로 지는 것보다 3대 1로 지는 게 사실 더 낫거든요. 4대 2로 지는 게 훨씬 더 낫고 2패하다가 벨기에하고 1대 1로 비기고 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 월드컵에서 오히려 열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공격하는 걸 바래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좀 구성을 해서 수비형 종목조차도 조금 공격할 수도 있는 어떤 종목으로 좀 구성해봤는데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후성은 2차 전지 전해질염 만들고 있고요. 특수가스 반도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특수가스 만듭니다. 예전에 이제 카메트도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 사업부는 좀 덜어냈고요. 네네. 이제 두 가지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증설을 해서 이 수요를 좀 감당하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고요.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원재료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완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대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는 매출 대비 이익률이 좀 낮았던 것이 네네. 이익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국면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좀 증가되고 있는 생산이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성과, 이익률이 올라가는 흐름을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기관 투자를 시장 불안할 때 기관 투자자들 매수 꾸준하게 들어온 종목이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는 그렇죠. 안정적인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뭐 6일 연속해서 기관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좀 눌릴 때마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수비형 종목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시장에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뭐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기대 수익률 높일 수 있어요? 이게 마음속에서 한편으로는요, 그냥 네. 뭐 은행주 할까, 보험주 할까, 뭐 이제 한국전력 할까 이런 생각도 네네. 있긴 했는데 그래도 공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주가 정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0원대 넘어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뭐 9,000원대 중반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에서 좀 매수를 좀 해보겠고 손절매는 9,000원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는 12,000원 정도 잡았는데요. 한 20% 정도 넘는 건데 그 정도까지 주가가 한번 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할 때 하단 정도가 12,000원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선에선 또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12,000원 정도 선을 현실적인 목표 주가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비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후성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종일 차장의 이 라인업, 수비수 라인업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종일 차장은 수비수 라인업으로 김영권 선수를 꼽았습니다. 김영권 선수의 그런 부합하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바로 LG화학. 조금 전에 좀 미리 나왔었어요. 좀 저희 제작진의 실수로 인해서. 전략이 노출됐습니다.
김영권 선수는 어떤 장점이 있고 LG화학하고 어떤 닮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수비 불안은 한국 축구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 이제 스웨덴전에서 김영권 선수의 투혼 이런 것들이 조금 보였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수비수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든든하게 뒤를 받쳐줄 수 있는 또 선수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약간 좀 부족한 듯하지만 그래도 대안은 바로 김영권 선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LG화학은 그럼 김영권 선수와 어떤 닮은 점이 있을까요? LG화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얘기하면 삼성전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고 또 수비에서 우리 홍명보를 빼면 안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대안으로서 김현건과 LG화학을 또 엮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했던 대안으로 우리 LG화학을 좀 선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화학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커지고 네. 이것을 이제 제품에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감에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재고 조정이라든가 수요 이런 것들은 이제 2분기 말, 3분기 초까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최근에 좀 부각되는 게 바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2차 전지 업체죠. CATL이라는 회사가 심천에 일단은 상장이 되면서 네. 5일인가 6일간 연속 상한가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재평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거의 일단은 생산 카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거의 비슷한데 이러한 것들이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2018년, 19년, 25년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LG화학을 좀 재평가 영역에 넣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풀리지 않고 있는 우려감이 그 중국에서의 화이트리스트 그리고 블랙리스트, 2차 전지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서서히 좀 화이트 리스트에 못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단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 관계도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하반기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LG화학은 어느 정도 가격까지 바라볼까요? LG화학도 오늘 이제 상승세를 좀 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LG화학은 지금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일차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까 55만 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일단 설정을 해보고요. 손절가는 일단 31만 5천 원 정도, 6천 원 선까지 일단은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 종목인데 기대 상승률은 굉장히 높네요. 예, 일단은 뭐 장기적인 안목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서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증시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혹은 수비적으로 미드필더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종목들 저희가 다들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은 어느 정도 시장의 되돌림 현상, 그러니까 상승으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나마 기분이 좀 괜찮긴 하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출렁거림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전망을 좀 내려주시죠. 이번에 이제 나왔던 무역 갈등 이슈가 오늘로 좀 정점을 칠 가능성도 있어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 정도 관세 부과 얘기했는데 중국이 맞설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하는 게 1,3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천억 달러 관세 부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본다라면 재료의 정점이 다다랐고 오히려 이제 실적이라든가 뭐 그 선진국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라면 시장은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하반기에는 조금 고전하고 나서 7월부터는 좀 시장이 더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일 차장도 전망과 전략 주시죠. 네, 일단 뭐 금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무역 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당면한 어떤 과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이러한 프리미엄이 좀 어느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다른 여타 신흥국가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만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그러면 수출 관련 기업분들의 움직임 일단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무역 전쟁을 일단은 해결되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분기까지의 실적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7월 초까지 움직이면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3분기에 대한 어떤 수출 움직임도 다소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4분기에 서서히 좀 회복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일단 어쨌든 간에 중소형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움직임, 관계 개선에 따른 중국 소비 관련주들 움직임과 또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일단 재부각될 가능성, 9월달
평양을 간다고 대통령이 그랬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일단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화돼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또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금융주라든가 뭐 테마로서는 일단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MTN 기획특집으로 마련한 종목 몰빵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서 증시 월드컵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 이주호였고요. 블로크 이동훈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합정동 지점 이종일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